어제 내드린 과제 중에서 무한반복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한번 했죠. 그러니까 무한반복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무한반복 시킬 때 사용할 때 이제 while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while true라고 쓰시면 무한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전체 이렇게 여기가 어디 중괄호 닫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괄호 닫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뭐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여기 쓰시는 분 중에서 여기가 이제 스위치의 끝이죠. 그래서 엔드 오브 스위치문 작성하신 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엔드 오브 무한반복하는 while문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 메소드의 끝입니다. 엔드 오브 메인 메소드. 그리고 여기 맨 밑에가 클래스의 끝이죠. 그래서 엔드 오브 맨 마지막이 메인 클래스의 끝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보기 편하다. 뭐가 사라지거나 뭐가 사라졌다, 있다, 더 추가됐다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만드시면서 이런 거 주석 처리해 놓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무한반복을 시켰어요. 저희가 무한반복을 시켜야 합니다. 써져 있죠? 무한반복을 시킨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스캐너 같이 입력하는 거는 잘 보시면 입력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건데요. 입력을 여기서 메뉴 입력하고요. 요 밑에도 메뉴 입력하고요. 그 밑에도 메뉴 입력을 하세요. 근데 쓰시는 키보드가 여러 개, 3개, 4개 달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키보드는 한 개밖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공통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올리시고요. 이렇게 그 클래스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클래스 위로 올리시고요. 스태틱을 스캐너 선언하시고 얘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객체이죠. 저희가 키보드로 입력하기 위한 객체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얘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해야 하며 한 개만 선언해서 쓴다. 이렇게 말을 쓰시면요. 다른 클래스에도 사용한다 라는 말은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한 개만 선언해 쓴다고 한 것은 스태틱으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스태틱. new를 여러 번 하더라도 얘는 한 개만 올라오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는 방법. 같은 클래스에서는 스캐너를 쓰시면 됩니다. 같은 클래스에서는 그냥 이제 스캐너라고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다른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요. 에서는 클래스 이름 메인입니다. 메인이고요. 점 스캐너라고 쓴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캐너 넥스트 라인 이렇게 실제적으로 입력을 하려면 키보드로 입력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얘기예요. 메소드 호출해야 된다. 호출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여기 메소드 호출하는 것 프로그램 계속 짤 때 뭐라고 써야 돼요? 다른 클래스에서 쓴다고 한다면 메인 스캐너 이렇게 쓰시고요. 점 쓰는 거죠. 점 넥스트 라인이라고 쓴다. 라인 메소드 가로가 닫고. 되셨나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 입력받는 걸 쓴다. 여태까지 다 배운 거죠. 다 배웠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죠?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제 배운 바를 잘 쓰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스캐너를 다른 데서 선언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퍼블릭으로 선언하세요. 여기 위에 보시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래요.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쓰세요. 스태틱. 그래서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스캐너 이꼬르 new 스캐너 시스템.in 해서 요게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죠. 얘를 좀 편리하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스캐너라는 걸 따로 더 만들었죠. 얘를 사용해서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메소드가 넥스트 라인 한 줄 단위로 입력을 받자. 넥스트 라인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귀를 열고 매일 들으시면 자꾸 늡니다. 아시겠죠? 설명하는 바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하셔야 되고요. 자, 메인이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프로젝트에서 딱 한 개 만든다. 프로젝트에서 한 개만 만든다. 이제 여러 개 만들 때도 있는데 그건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의 테스트를 하려고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위치는 요거 한 개, 딱 한 개. 아시겠죠? 한 개만 만든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정해져 있으시고요. 무한 돌렸습니다. 무한 돌리셨고요. 무한 프로 돌리는 것은 제가 끝내라 하기 전까지는 끝내지 않는다. 절대로. 제가 끝내주세요. 제발 끝내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끝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 무한루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힌트를 많이 드린 건데, 메뉴를 출력해라. 아, 지금 메뉴를 출력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메뉴 출력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메뉴 출력은 메뉴 출력을 해주세요. 공지사항, 쇼핑몰, 장바구니, 주문정보, 회원관리, 종료. 이런 걸 전부 다 만들려면 요거는 이제 공지사항은 노티스, 쇼핑몰은 샵, 뭐 장바구니는 카트, 주문정보는 오더, 회원관리는 멤버. 뭐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더 필요하겠죠. 왜 그렇게 만들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길어져요. 이걸 전체 하나로 만든다면 되게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프로그램이 길어지니까 다른 데도 활용하는데 이렇게 공지사항을 다른 곳에서 쓰려면 공지사항을 따로 꺼내 가지고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얘를 클래스로 따로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1번 중복이 되면 따로 만드세요. 2번 복잡해지면 따로 만드세요. 지금처럼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따로 만든다. 아시겠죠?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챕터 6장 클래스를 배우면서 객체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독자적으로 걔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배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쓰시면 되고요. 얘가 메뉴가 좀 길어지면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드니까 한눈에 보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두 줄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찍어서 4, 5, 6 종료까지 컨트롤 X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다가 점을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것도 있네요. D.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되셨죠? 장바구니 좀 찍었는데 지우겠습니다. 두 줄로 잘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예, 출력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뭘 하시라고요? 여기다가 만들어놨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메뉴 입력을 하세요. 그죠? 메뉴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메뉴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뉴 입력을 하시는데 뭐 시소를 이용해서 한 개 쓰시고요. 이제 ln 지우시면 바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뉴 이렇게 메뉴 선택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 글자가 나오고 바로 옆에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만들 수 있다. 요런 거 메뉴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대시나 줄 한 개씩 이렇게 해주시면 메뉴 선택하거나 할 때 좀 편리합니다. 눈에 보기에. 예, 그래서 메뉴 선택을 하고 시키시고요. 그럼 메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를 한 개 선언합니다. 이 스위치문을 쓰셨는데 그때 이제 메뉴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게 왜 빨간 줄이 났는지 알려줍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그럼 메뉴 cannot be reserved variable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reserved to variable 변수로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변수가 선언되지 않을 때 그 위로 메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선언된 메뉴가 없어요. 이럴 때 나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으라고 시켜놓고요. 스트링으로 메뉴라는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자바는 선언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입력을 받으려면 스캐너 지금 같은 클래스이니까 같은 클래스 쓸 때는 그냥 스캐너라고 쓴다. scanner.nextLin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canner.nextLine 이라고 쓴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제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요 메뉴가 빨간 줄이 사라졌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를 처리합니다. 메뉴를 처리한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예요. 저희는 1, 2, 3, 4, 5, 0 이걸 입력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걸 입력할 수도 있긴 해요. 문자열로 입력을 하고요. 아시겠죠? 입력하는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해 주셨고요. 그 메뉴에 따라서 그러니까 1, 2 케이스가 1, 2, 3, 4, 5, 0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다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들어온 경우, 2번이 들어온 경우, 3번이 들어온 경우, 4번이 들어온 경우, 5번이 들어온 경우, 마지막 0번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디폴트.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1번이 들어오면 공지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지사항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노티스라고. 그 노티스라고 만드는데 이렇게 메뉴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기 받는 요 메뉴를 받아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해요. 컨트롤러. 다음부터는 이걸 컨트롤러라고 만들 거예요. 그 지금의 이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만들고 그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노티스라고만 붙였습니다. 이 노티스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찍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노티스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서 이게 복잡하고 길고 이렇게 되니까 걔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공지사항이 필요하면 이 노티스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합쳐놓으면 코드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재활용이 아주 떨어지죠. 재활용도가.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재활용도도 높아지고 이런 걸 조립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로봇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바를 잘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걔를 이제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않은데 그걸 이해를 해야 그 로봇 조립은 잘하는데 자바 조립하는 걸 이해를 해야 잘하는 거죠.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아셔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실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는 거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메뉴상 이제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2번이 나오면 쇼핑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쇼핑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번호와 위에 있는 요 출력한 거와 맞춰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찍었는데 찍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찍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노티스에 가서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아직 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장바구니, 여기 공지사항 쇼핑몰, 그 다음에 장바구니죠. 장바구니 처리 이렇게 했다. 장바구니이 아니라 장바구니 처리, 갑자기 존대를 처리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문 정보, 내가 주문한 정보, 이렇게 정보를 처리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관리 처리를 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회원관리 처리를 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들이 회원 관리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정보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회원들은 그냥 로그인 로그아웃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됩니다. 메뉴가 이해되시죠? 메뉴가 있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 1번하고 2번은 저희가 이제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노티스 샵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틀이고요. 요 정도는 전부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0번이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뭐 쓰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뭐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는 브레이크로 하지 않고 시스템 점 exist 그리고 exit 쓰시고요. 그 다음에 0번 써라. 내가 이제 종료하고 싶어서 종료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xit 해가지고 쓰는 번호는 주로 0번이에요. 근데 오류가 나서 장비에 오류가 난 걸 알았어요. 뭘 입력해야 되거나 뭐 장비에 오류 난 걸 알았으면 그때는 exit 하면서 1번 뭐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정해서 넘기셔서 그 데이터 요것도 이제 0번에 하면 정상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0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 뭐 이런 걸 따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상 종료를 써서 사용하는 경우는 0번만 주로 쓰고요. 웹에서는 서버가 종료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바 할 때나 쓰는 거지. 자바에서 할 때나 쓰는 거지 절대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종료를 안 시키고 또 실행하고 또 종료를 안 시키고 또 실행하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행되고 있는 게 막 쌓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컴퓨터가 느려진다. 아시겠죠? 점점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실행되다 멈춰놓고 실행되다 멈춰놓고 하니까 아직 실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느려진다. 이게 DB랑 연결했는데 DB랑 연결한 거를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끝내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럼 DB랑 연결된 게 엄청 많아져요.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B가 더 이상 처리를 못하는 지경까지 온다. 되시겠죠? 이걸 팀프레이트 하거나 이럴 때 그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처리하실 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디폴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시스오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는 안 쓰셔도 되고요. 시스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지금 현재 메뉴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데 메뉴 입력이 입력한 데이터 선택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앞에 메뉴 출력하기 전에 한번 줄바꿈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역슬래시 n 한번 쓰시면 되세요. 줄바꿈 한개 하고 이제 출력을 해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데를 써놓습니다.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입력을 하는데 1번부터 번호는 1번부터 10번 5번 그리고 0번만 입력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번과 0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과 0번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뭐 입력하라 할 때 이제 그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안내를 잘 해주셔서 사용자가 이렇게 그냥 글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글자를 여러 번 썼는데 왜 똑같이 썼는데 왜 입력을 처리를 안 해주지? 그냥 공지사항이라고 그냥 직접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번호를 쓰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바꿈을 몇 번 더 해주시면 출력하고 줄바꿈 역슬래시 n을 쓰셔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밑에다가 시소를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한 줄 바꾸기 시소 그러면 한 줄 바꾸기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역슬래시 n 대신에 요 위에다가 시소로 해서 system.out.println을 쓰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은 실행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공지사항고 쇼핑몰은 여기 뭐라고 써놨네요. 예, 공지사항 쇼핑몰 지우겠습니다. 공지사항 쇼핑몰.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안 넣었네요. 처리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넣어라. 브레이크 거기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는데 요거는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죠. 스위치 문을 빠져나감입니다. 쇼핑몰도 처리가 다 끝나면 브레이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처리도 브레이크, 주문정보도 브레이크, 회원관리도 브레이크, 그 다음에 0번 시스템 종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쓰시면 거기까지 안 가서 오류가 납니다. 디폴트는 브레이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디폴트는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스위치 끝나는 데까지 만나서 이제 자동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자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자연사에서 끝났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끝난 거죠.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되시고요.
공지사항 뭐 이렇게 써서 1번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2번 아무것도 안 나오고 3번 출력해서 나오고 4번 출력해서 나오고 5번 출력해서 나오고 6번은 오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 돼서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메뉴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0번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번을 입력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정리합니다. 그래도 약간 띄어쓰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이 줄칸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잘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보기 좋게 잘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좌우 이런 정렬은 하지 말라고, 자바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다른 공부하세요. 다른 공부. 아시겠죠? 예, 굳이 이렇게 줄 옆에 있는 칸까지 전부 다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인 거에는 잘 맞는데요. 성사님 거는 발표용이기 때문에 글자를 키워 놓죠. 글자를 키워 놓는 순간 글자 크기가 서로 틀려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폰트가 다르면 이게 글자 선택한 폰트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글자 크기가 서로 틀려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한 폰트와 제 폰트가 틀리면 같은 크기라도 이게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좌우는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맞춰가지고 하신다면 이제 저희가 그 윈도우즈의 프로퍼티스 여기 보시면 에디터 예. 텍스트 에디터 하신다면 이쪽에 이 어디서 쳐야 되지? 스펠링 제너럴 여기 제너럴에 어피어런스에 컬러인 폰트가 나오는데 이거 누르시고 지금 자바 에디터니까 자바 선택하시고 자바 에디터 텍스트 폰트 이거 누르시고 여기서 에디트를 누르시면 요 창이 한 개 열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 거랑 똑같이 맞춰져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옆에 줄칸 맞추신 분들은 발표하기 전에 이제 어차피 선생님 컴퓨터에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스도 이쪽에 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폰트 스타일이랑 폰트 크기를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줄칸 옆에 있는 걸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해서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자꾸 가끔 틀어지긴 하긴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뭐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은 이제 이게 맞추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만 잘 나오시면 되세요. 웬만하면 데이터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처리가 잘 됐네요. 그리고 0번으로 끝내세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끝내주세요. 제가 끝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세 번 실행했습니다. 3번 실행했는데 이 위에 보시면요, 콘솔 위에 지금 빨간 줄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모니터 같은 게 보이세요? 밑으로 내리면 여기 3개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되었죠? 예, 이거 종료 안 하고 계속 테스팅 하느라고 코딩하고 저장하고 바로 실행하고 코딩하고 저장하고 바로 실행하고 그리고 종료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막 30개씩 늘어져 있거나 심지어는 막 100개씩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를 보시냐면 버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으신데요. 버그. 그래서 버그. 예. 퍼스펙티브에 보면 디버그라는 창이 한 게 있어요. 디버그 창을 열 수 있는데 오픈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버그가 오류 잡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멈춰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멈추지 않고 종료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이런 스레드들이 쫙 보이십니다.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터미네이트 끝내자. 그래, 터미네이트
terminate, disconnect all. 그 끝내는데 다른 걸 전부 다 해제시키면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모든 걸 다 해제시키자.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눌러주면 이제 싹 다 이제 terminated로 끝납니다. 다 종료됐다. 그리고 자바 퍼스펙티브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여기 빨간색이 이제 회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다 강제 종료된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종료를 시켜라. 종료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DB랑 연결해 놓으면 DB가 계속 연결된 상태로 걔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DB가 그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처리 못하겠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처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메인 쪽에 이제 그 메뉴 처리하는 것은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노티스하고 샵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